오늘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사태의 연속입니다. 요코 관련해서 이제 요코 쇼크가 또다시 지금 터진 분위기인데, 이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의 주줄이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관련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문제죠. 금년 들어서 국내 증시에 잘 나갈만 하면 큰 문제들이 한두 개씩 터지죠. 한미 합병 사태가 터졌고요. 또 그 이후에 갤럭시 사태가 또 터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주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크게 현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그나마 버텼던 화장품 주들마저도 요코 사태 때문에 또 크게 급락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사태가 최근 3개월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죠. 자, 그런 것이 우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더 가라앉히는 악재로, 특히 심리적인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려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자, 일선 여행사의 요코, 현재 중국에서 바깥으로, 특히 한국으로 나가는 그런 여행객을 20% 이상 축소를 하자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쇼핑을 할 때 일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쇼핑을 한정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 의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일반 자유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조치죠. 이게 개인의 여행을 가든 쇼핑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런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죠.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한계는 변수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를 평가할 때 그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를 하더라도 사실 이것과 관련된 일련의 전반적인 게임세는 좀 있었다. 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봤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의도는 뭐 이런 거는 같습니다. 현재 외형적으로는 저가 관광과 관련된 일단 덤핑 관광이죠. 그런 관광과 관련된 폐해를 단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무분별한 해외 여행을 통해서 외화가 반출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사드와 관련돼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리스크의 성격이 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가 하락의 주인공인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나 기타 등등, 또는 우리 관련 업계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당국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결국 중국의 처방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재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리스크와 그리고 현재 그 전에 갤럭시 사태나 또는 한미 사태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 사태, 한미 사태가 그 사태의 크기가 결코 작지가 않죠. 상당히 막강합니다만,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 또는 당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별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 시스템 리스크,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의 경우에는 종목을 분산시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물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리스크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쪽, 뭐 당연히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분야가 저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되고요. 또 화장품 매출 중에 중국 현재 의존도가 높은 창구가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 여행도 해당이 되고요. 또 엔터테인먼트도 해당이 되죠. 또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식음료 분야도 또 그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영향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분야로까지 현재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 주변에 제약 바이오,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가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그런 맥락입니다. 고밸류주를 회피하는 경향, 특히 펀드 쪽에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고밸류주의 대명사, 그나마 가장 실적 기반이 튼튼하고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화장품 섹터에서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닫힌다고 한다면 다른 현재 단순히 성장에 의지해서 주가가 형성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실적 훼손치가 얼마큼 될지 그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훼손 정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10 내지 15% 정도 실적 가치가 이제 훼손되는 정도도 이렇게 이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 밸류가 높은 PBR로 따지면 적어도 5배 내지 심지어 10배 이상 될 정도로까지 밸류가 높았던 것은 그 핵심 가치가 중국의 소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핵심 가치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훼손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이제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례로 사실 이와 관련된 요코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 현재 대상 종목은 가령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이 되겠지만 ODM 업체, 제조자 개발 생산하는 ODM 업체들, 코스맥스나 또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공장이 막강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접 생산을 해서 중국에 공급하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동반해서 같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 시장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고밸류 종목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의 제약바이오주 또 그 관련해서 코스닥이 더불어 피해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일종의 패닉, 공황 상태로 빠져서 주가가 쭈르륵 밀려 내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단기 내지 중기 지수 내지 주가의 바닥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전의 상황과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 2월 12일 날인가요? 그리고 6월 24일 날. 2월 12일 날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3가지 악재 때문에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그 2월 10일 금요일 날입니다. 하루에 무려 6% 넘게 급락한, 물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급락한 바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었죠. 그리고 6월 24일 그 당시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무려 4% 넘게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한 가지는 그들의 악재는 외부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외부 충격에서 더불어서 코스닥이 밀렸다 하는 것. 지금 떨어지는 것은 외부 충격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혀 현재 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4%, 5%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 반면에 지금 코스닥의 주가 흐름은 지수 흐름은 조금씩 계속 음봉이 여러 번 나오는 방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이 물량을 빼나가면서 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그 전처럼 V자로 꺾어서 반등에 나올지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보다는 아주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